보도록 하죠. 오늘은 A, B, C, D, F를 풀어볼 거예요. A번 도넛 샵스. 일단 두 개의 도넛 가게가 있고 두 개의 도넛 가게들이 각각 도넛을 몇 개 어떻게 파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도넛 가게는 하나씩 팔아요. 하나씩 파는데 하나에 $8래요. 두 번째 도넛 가게는 묶어서 팝니다. 묶어서 파는데 도넛을 B개 묶어서 $C 판대요. 그렇게 두 개의 도넛 가게가 있을 때 두 가지를 출력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몇 개를 샀을 때 첫 번째 도넛 가게에서 사는 게 더 싼가. 두 번째는 몇 개를 샀을 때 두 번째 도넛 가게에서 사는 게 더 싼가.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를 산다라는 건 첫 번째 도넛 가게에서는 $8씩 똑같이 A개를 산다는 거고, 두 번째 도넛 가게에서 몇 개를 산다는 건 가지고 있는 도넛 개수가 몇 개, X개를 넘어설 때까지 도넛 B개씩 여러 번 산다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싸지는 지점을 각각 하나씩 출력을 하고, 그런 지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1을 출력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입출력 범위가 주어지는데 A, B, C가 10의 9제곱까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계산 과정에서 이렇게 큰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은 int max를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64비트 정수형을 쓰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A번 문제 같은 데서 그러니까 하나당 A개, 하나당 $8, 그리고 B개로 나눠서 도넛 B개를 $C 판다 그랬죠. 그러면 두 번째 도넛 가게는 C 나누기 B가 되겠죠. 근데 C 나누기 B인데 이거는 C 개마다 하니까 뭐 어쨌거나.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A 쪽 도넛 가게가 싸기 위해서는 뭘 체크하면 될까요? 만약에 딱 하나를 샀는데 A에서 사는 게 B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면, 아니면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로 뭔가를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일 때 A가 더 비싸다는 건 두 개를 사도 비싸고, 왜냐면 C는 2 이상인 정수니까 두 개를 사도 이쪽이 더 비싸고, 세 개를 사도 이쪽이 더 비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서 증가폭이 똑같아도 뭐 이쪽에서 하나 사는 게 이쪽에서 하나 사는 거랑 똑같으면 뭐 앞으로 계속 더 사도 이쪽이 더 유리해질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이 더 유리한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 샀을 때를 체크하면 돼요. 딱 하나 샀을 때를 체크하고, 그때 이쪽이 더 작으면, 그러면 우리는 1을 출력하고, 아니면 -1을 출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쪽 묶음으로 살 때는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될까요? 묶음으로 살 때는 정확히 C개를 살 때를 비교를 하면 돼요. 정확히 C개를 살 때라는 건 이 묶음으로 사는 거에 효율이 최대화되는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정확히 도넛이 C개 필요한 경우, 딱 그때만 우리는 가장 도넛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이 가게에서. 그러면 딱 C개를 샀을 때 이쪽이랑 가격을 비교해서 이쪽이 더 작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서 C개를 샀을 때 도넛이 더 싸다. 만약에 C개를 샀는데도 이쪽이 더 크면, 이쪽은 00 그럴 일이 없구나. 그러면 -1.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A가 더 싼가는 1 아니면 -1. 그리고 C 나누기 B, 두 번째 도넛 가게가 더 싼가는 C 아니면 -1. 이렇게 나눠서 각각 문제를 풀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냐면,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일단 A, B, C를 입력받고, 이거는 롱인트로 해야지 편하죠. 뭐 롱인트로 안 해도 이거를 좀 곱셈 나눗셈 과정을 좀 잘 처리하면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냥 이러면 편하니까 롱인트 쓰세요. 그러니까 10의 한 5제곱 이상을 가지고 곱셈을 할 때는 그냥 롱인트를 쓰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일단 하나만 샀을 때
하나만 샀을 때 이쪽은 A1이고 A 달러고 이쪽은 그 비계식 묶음인데 무조건 첫 번째 묶음을 다 살려면 C가 필요하니까 A보다 C가 작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정확히 C계를 샀을 때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그 B계를 샀을 때 그러니까 딱 그 묶음 개수만큼 샀을 때 그 묶음으로 샀을 때 가격을 비교해서 그 B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을 각각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이게 A번 문제였어요.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답이 딱 한 군데만 체크하면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를 찾는 게 좀 그 까다로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 롱인트 그러니까 10의 9제곱을 넘어서는 계산을 하게 되는 게 또 처리하기 까다로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은 제로1 게임인데, 이 게임은 우린 이런 게임을 볼 때마다 항상 이건 게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 이건 게임이지만 게임이 아니다.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지만 소다트 온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읽는 거야? 알리카? 뭐 어쨌거나 엘리카랑 바비 게임을 하는데 앨리스인 줄 알았는데 알리카였어. 어쩌다 출력은 그 이름들이 아니란 말이죠. 게임을 하는데 그 어떤 바이너리 스트링 그러니까 0이나 1로만 되어 있는 스트링을 가지고 게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알리카 잠깐만 여긴 알리카고 여긴 앨리스야? 아 진짜 이거 지문 수준 좀 봐. 그 뒤로는 다 앨리스인데 아니 어떻게 문제의 첫 번째 단어를 틀리죠? 아 이거 너무 아니 첫 번째 단어를 틀리고 여태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게 더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지문에 첫 번째 단어인 엘리카가 틀렸다고 그 문의를 넣었을 법도 한데 아무도 안 물어보고 아무런 정정 사항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 이건 앨리스가 아니라 알리카였어. 밑에 있는 모든 그 이 사람을 말하는 건 그 애칭이라고. 아니 그럼 애칭이라고 설명을 해야지. 어쨌거나 앨리스랑 바비 게임을 하는데 일단 앨리스가 먼저 해요. 우린 여기서 됐어. S1, S2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앨리스 밥 때문에 좀 어수선하지만 어쨌거나 다시 계속 얘기를 하자면 이 스트링에서 인접해 있는 0 하나랑 1 하나를 골라서 지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11, 011 이렇게 있는 거에서 이런 식으로 인접해 있는 0, 1을 골라서 지워요. 뭐 이런 식으로 골라서 지워요. 뭐 그러면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턴을 받으면 그 0이랑 1이 인접해 있는 걸 하나씩 지우고 넘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 때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양쪽 플레이어들이 옵티멀하게 플레이를 할 때, 그러니까 서로 최적의 전략대로 플레이를 할 때 누가 이기는지를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링을 하나 받고 이러면 이렇게 받았을 때 선공이 이기냐 후공이 이기냐를 가지고 출력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출력은 앨리스랑 밥도 아니야. 출력은 다 아니면 넷이야. yes in 러시안, no in 러시안이야 각각. 뭐 그래서 전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게임 문제인데 yes no나 아니면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러시아어로 yes no야. 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래 이게 충격적인 부분이 문제인 게 아니야.
네, 그래서 문제는 우리는 0이랑 1로 되어 있는 스트링을 받았을 때 거기서 더 이상 지울 수 없게 되는 일이 어떻게 하면 발생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0 하나랑 1 하나를 지운다는 게 또 중요하죠. 보면은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스트링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뭐 어떤 000으로 돼 있는 구간과 111로 돼 있는 구간의 반복으로 되어 있겠죠. 그럼 우린 여기서 적당히 이런 식으로 하나를 지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떤 순서로 지우는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만 계속 그러니까 이쪽 0일에서만 계속 지우면 어떻게 되냐, 아니면 이쪽에서만 지우면 어떻게 되냐, 몇 가지 정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스트링에서 두 개를 지우는 연산을. 근데 결과적으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스트링이 0만 남아있거나 1만 남아있거나 둘 중 하나에 도달해야만 0일이나 10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렇다는 건 우리는 그냥 여기서 보이는 아무 10이나 아니면 01을 지우는 걸 반복하면 어쨌거나 이길 놈이 이기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 0이랑 1 중에 더 적게 등장하는 거의 개수만큼 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이 홀수번 등장하면 yes고 짝수번 등장하면 no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적게 등장하는 쪽이요. 네, 그게 끝이에요. 이건 게임이지만 사실상 게임이 아니에요. 왜냐면 게임에는 선택이 있고 그거에 의한 그 다른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게임 이거는 시작하는 순간 정해져 있어요. 마치 여러분의 코드포스 런처럼. 뭐 그래서 우리는 0이 나오는 횟수랑 1이 나오는 횟수를 각각 세요. 그리고 그게 홀수면 다, 아니면 짝수면 넷을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C번 문제인데요. C번 문제는 일단은 이런 시뮬레이션이 주어져요. 이런 코드로 돼 있는 시뮬레이션이 주어져요. 일단은 이 문법이 이거 무슨 문법이지? 이거 어떤 언어 문법이지? 이거 파이썬이죠, 파이썬. 약간 파이썬 스타일이죠, 이거. 그래서 이런 수도 코드가 주어져요. 근데 이 수도 코드대로 실행했을 때 거기다가 이 문자열을 넣으면 어떤 아웃풋이 나오냐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이 문자열을 넣었을 때 이 수도 코드를 돌리면 이게 그 시간 복잡도가 n 제곱이 걸려요. 이 문자열의 길이가 n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자열을 넣었을 때 어떻게 그 진행될지를 그 직접 돌리는 게 아니라, 직접 돌리지 않고 예측을 해서 그 이 문자열들을 넣었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예측을 해서 그거를 값을 구해서 출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일단 이게 뭐 하는 코드인지 봅시다. 이게 init은 0부터 인피니트까지, 그러니까 그 init이라는 수를 그 0부터 계속 늘려가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에 대한 루프고, 이게 그 안쪽 루프인데, 그 안쪽 루프에서 그 문자열 전체를 한 번 돌아요. 한 번 돌면서 플러스면 커런트 밸류를 플러스 1을 하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을 하고 해가지고, 만약에 커런트가 0 밑으로 내려가면 그 거기서 OK에다가 false를 넣고 거기서 반복문을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등장한 플러스 개수보다 마이너스가 많으면이에요.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PS 방송하면서 후원을 받아본 게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커런트가 0보다 작다라는 건 그 지금까지 등장한 마이너스의 개수가 플러스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커런트는 여기서 init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앞에 그 플러스 몇을 해놓고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코드를 돌렸으면
그 마이너스에서 한 번 멈추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좀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첫 번째 런에서 여기서 끝나고요. 두 번째 런에서 여기까지 가서 끝나요. 왜냐면 그 마이너스 1까지는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런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게 발생하면 거기서 끝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런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발생하지 않죠. 발생하지 않고 끝까지 다 갔으면 우린 여기서 종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세는 거냐면 우리는 여기서 이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한 칸 갈 때마다 그 여기다가 1씩 추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몇을 출력하게 되느냐. 첫 번째 런에서 한 칸, 두 번째 런에서 두 칸, 그리고 세 번째 런에서 전부 다 하니까 네 칸이죠. 이렇게 총 7을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마이너스 x가 처음 등장할 때마다 이걸 멈추게 되죠. 처음으로 등장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직접 돌리지 말고 어디서 마이너스 x가 처음으로 등장하는지만 체크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배열을 마이너스라는 게 어디서 등장하는지 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대해서 쫙 구해볼 수가 있죠. 마이너스 1은 1번에서 처음 등장하죠. 마이너스 2는 2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등장했던 곳을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답에 추가하고 이것도 답에 추가한 다음에 플러스 n을 하면 됩니다. n이 뭐냐면 그 문자열의 길이죠. 왜냐면 맨 마지막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1 더하기 2 더하기 4, 7을 출력하면 되는 거죠. 일단 이 시뮬레이션이 정확하게 이렇게 돌리라는 걸 우리는 일단 어떻게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짜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저는 이거를 어딨냐, 그러니까 처음으로 마이너스 몇에 등장하는 게 어디냐를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등장한 적이 없는 숫자는 전부 마이너스 1을 넣어놓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걸 전부 더합니다. 더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도는 것도 더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플러스 s의 사이즈를 한번 하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 결과적으로 그 아까 했던 이 코드를 돌렸을 때랑 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물론 이 코드는 n이 100만쯤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나오지 않는 코드가 되겠지만 이걸 돌릴 때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리절트 값을 출력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앞에서부터 더한 값이 정확히 마이너스 x가 처음으로 되는 지점을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리치드라는 변수는 여기서 그 지금까지 마이너스 몇 가지 등장했느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등장했고 마이너스 2까지 등장했고 마이너스 3까지 처음으로 등장한 부분에서 이렇게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그 체크된 것들을 다 더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는 것도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뭐 저는 이거를 그냥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너무 체크하기 귀찮아서 이거 좀 읽으라고 짠 코드가 아닌데 전부 마이너스 1 넣어놨거든요. 전부 마이너스 1 넣어놓고 이거는 그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해요. 제 코드는. 그래서 그냥 fi 플러스 1 넣고 마이너스 1이면 그냥 0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그런 식으로 구현을 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구현하지 마세요. 좀
왠지 좀 다급해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약간 좀 DP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등장했던 것들 중에 최대값을 계속 갱신해 가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걸 돌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값들을 통해서 예측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이거를 또 바이너리 서치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값에 대해서 뭐 어디까지 등장하느냐 그런 거를 또 바이너리 서치로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맨 처음부터 끝까지 선형 탐색만으로 가능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D인데 maximum sum on even positions. 이 문제는 잠깐만 마지막 그 10번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것도 롱인트 써야 돼요. 저도 여기 롱인트 안 써가지고 틀린 게 있거든요. 왜 롱인트냐면 S는 그 100만까지고 막 100만 번 다 멈춘다면 우리는 그 1부터 100만까지를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약 100만 제곱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그 인트 범위를 넘죠. 이거 이번 세트의 두 번째 롱인트 써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D인데요. D는 maximum sum on even position인데 이 문제는 그 어레이 A를 받아서 그 어떤 그 서브 어레이를 잡아서, 그러니까 서브 어레이라고 하는 건 그 L번째부터 R번째까지라는 걸 의미하죠. 어떤 서브 어레이를 잡아서 그 서브 어레이를 뒤집고 싶대요. 근데 그 서브 어레이를 뒤집었을 때 뭘 하고 싶냐면 그 짝수 번째에 등장하는 수를 전부 더했을 때 그 값이 최대가 되게 하고 싶대요. 근데 여기 짝수 번째라는 건 맨 처음이 0번째로 한다는 거를 여기서 언급을 하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0번째, 2번째, 4번째, 뭐 6번째 이렇게 앞에서부터 짝수 번째만 따져서 전부 더했을 때 그게 최대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뒤집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갖다 놓고 뒤집어 봅시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배열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1, 7, 3, 4, 7, 6, 2, 9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짝수 번째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죠. 그렇죠? 우린 이것들의 합을 최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뒤집냐? 일단은 어떤 뒤집기들은 전혀 뒤집는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만 뒤집으면 전혀 뒤집는 효과가 없죠. 그렇죠? 홀짝이 바뀌지 않죠? 그리고 똑같이 3개를 뒤집어도 홀짝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 4, 3이 되는데 이게 똑같이 짝수번째였던 게 짝수번째 있고 그 홀수번째 있던 게 홀수번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홀수개를 뒤집으면 이건 뒤집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는 게 아니라는 건 뒤집으나 마나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짝수개 뒤집는구나 라는 거를 일단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짝수개를 어떻게 정해서 뒤집느냐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짝수개를 뒤집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만약에 이렇게 앞에서부터 되게 짝수개를 정해서 뒤집으면 짝수였던 건 전부 홀수가 되고 홀수였던 건 전부 짝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나 아니면 앞에서부터 다 바꾸나 사실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인접한 것들을 체크하기만 하는 식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순서를 다 뒤집지 않고도 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떤 시작점부터 짝수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짝수개, 이런 식으로 짝수개, 이런 식으로 짝수개,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짝수개를 다 체크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뭐 짝수개를 전부 체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n이 2의 10의 5제곱개죠. 그러면 우리는 뭐 앞에서부터 2개, 4개, 6개, 8개 이런 식으로 그 앞에서부터 2개, 4개, 6개 이런 식으로 모든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시작점부터 그 모든 끝나는 점까지 이렇게 n 제곱 정도의 그 부분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그 몇 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 몇 번으로 끝나냐라는 거를 전부 다 구했을 때 값이 n 제곱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를 바꾼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4, 7을 바꿀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4, 7을 바꾸는 게 좋다라고 결론을 내려면 일단은 4, 7을 바꾸는 건 일단 3만큼 이득이죠. 아니 3만큼 손해구나. 좀 다른 경우를 봅시다. 어딨냐? 좀 더 괜찮은 그래.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이 6, 2를 바꾸는 걸 생각해 봅시다. 6, 2를 바꾸려고 해요. 그럼 6이랑 2를 바꾸는 건 4만큼 이득이죠. 그렇죠. 우리는 만약에 이것만 따진다면 여기만 따진다면 이걸 바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그랬을 때 앞에서 여기까지 구한 것들이랑 비교하면 어떤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의 해가 그 앞에서 구한 것들에다가 덧붙이는 게 더 좋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시작하는 게 더 좋냐?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구한 값이 0보다 크면 그럼 우리는 앞에서 했던 값을 이어붙이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뒤집는 작업은 항상 연속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앞에서 했다는 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어딘가에서부터 만든 0보다 큰 값을 우린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런 값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다가 우리가 새로 발견한 이 두 개를 이어붙이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DP를 사용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우린 이걸 두 개씩 끊어서 생각하는 게 좀 편해요. 왜냐면 그 두 개씩 끊어서 생각하면은 그 앞에 거는 빼고 뒤에 건 더한다. 아니 정확히는 뭐 앞에 건 더하고 뒤에 건 뺀다 이런 식으로 그 연산을 이어가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1,7부터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1,7을 바꾸고 시작하죠. 왜냐면 그 1,7을 바꾸는 건 답이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에다 6을 넣어놔요. 그런 다음에 3, 4는 바꾸는 게 마이너스 1입니다. 바꾸는 결과가. 근데 바꾸는 결과가 마이너스 1인데 우린 여기까지 이걸 이어붙였을 때의 최대값을 또 저장해 두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구한 값이 5다. 이거는 1, 7, 3, 4 순으로 다 이어붙였을 때 값이죠. 그러니까 3, 4 자체의 결과값은 마이너스 1이지만 우리는 앞에서 가져왔을 때 5를 가지고 뒤에 이어붙이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76은 또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우린 또 여기 바꾸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뒤에 더 이어붙이면. 그러니까 여긴 앞에서 계속 가져와 봅시다. 왜냐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쓰는 것보다 그 앞에 있는 5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4를 계속 갖다 붙여요. 그럼 여기 이 구를 비교를 합니다. 이 구를 비교하면 드디어 그 앞에서부터 이어붙인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는 결과가 7이잖아요. 근데 7인데 이거를 그냥 쓰는 게 더 좋은가? 아니면 앞에서 더 이어붙이는 게 좋은가? 앞에서 이어붙이는 게 더 좋죠. 그래서 11.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앞에서부터 그 짝수 번째부터 시작했을 때의 값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이건 홀수 번째부터 시작하는 걸 다시 구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 두 개씩 그 페어링을 해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두 개랑 앞에 거, 이렇게 두 개랑 앞에 거 이런 식으로 일단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DP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DP 연습 문제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값을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두 가지 값을 다 처리할 수도 다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깔끔하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부터 0번부터 짝수번째랑 그 다음 홀수번째를 바꾸냐 아니면 홀수번째랑 그 다음 짝수번째를 바꾸냐를 가지고 그거를 두 가지 케이스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짝수번째부터 시작하는 거, 홀수번째부터 시작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번부터 시작하는 경우, 2번부터 시작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1, 2번, 이건 0, 1번부터 1번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져서 전체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여기다 앤서에다 넣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한 게 뭐냐 우리가 구한 건 몇 점이나 바뀌느냐예요. 그러니까 몇 점이나 바뀌느냐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홀짝을 바꿔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출력해야 되는 건 홀짝의 합이죠. 그러니까 홀짝의 합이 아니라 짝수번째의 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짝수번째 기존의 합을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에 짝수번째에 뭐 들어있냐를 나중에 여기다 다시 넣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한 답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홀짝을 어떻게 바꾸는지 전략을 여기서 정하고 거기에다 짝수번째 합을 더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편의를 위해서 앞에서부터 짝수번째부터 시작하는 경우랑 홀수번째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D번 문제였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는 n이 10의 5제곱까지인데 ai는 10의 9제곱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또 롱인트를 써야 됩니다. 오늘 롱인트 써야 되는 문제 이걸로 세 번째예요. 주의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으로 문제 F인데요. 문제 2는 제가 못 풀었어요. F인데요. 일단 버란드라는 곳에 정부가 네트워크를 깔고 싶은데 근데 이 벌란드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어떤 원형으로 돼 있어요. 나라가 원형으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마을들이 이렇게 N개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스테이션이 있는데 이 스테이션들이 여기에다가 어떤 하우스홀드를 공급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를 공급을 한대요. 네트워크를.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 분배를 몇 만큼 하고 여기다 분배를 몇 만큼 하고 여기다 분배를 몇 만큼 하고 여기다 분배를 몇 만큼 하고를 대충 적당한 값을 정해서 그 값만큼 분배를 했을 때 여기서 원하는 만큼 여기서 원하는 만큼 여기서 원하는 만큼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2, 3, 4죠. 마을들이 각각. 그러니까 여기 2, 3, 4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값들은 뭐 이렇게 지울 게 많아. 파란색 값들은 3, 3, 3이래요. 3, 3, 3이래요.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하냐? 그럼 우리는 이거를 그림 진짜 못생겼다. 우린 이거를 뭐 여기다가 뭐 여기 3 있는 거를 여기다가 2를 주고 그럼 여긴 1을 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3만큼 더 필요하니까 3, 0 주면 이렇게 해서 여긴 이렇게 있는 네트워크 이거 스테이션에 있는 거를 이렇게 분배를 해서 우리는 이 빨간색이 있는 이 마을들에 각각 네트워크를 공급해 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해법이 존재해요. 여러 가지 해법이 존재하는데 일단은 제가 사용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스테이션이 그러니까 마을이 n 플러스 1개가 있고 스테이션은 n개가 있는 문제로 변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변형을 하냐? 마을을 하나를 쪼갭니다. 이 0번 마을 하나를 쪼개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 A죠. 배열 이름이 A 0번이 0이고 여기는 AN이 되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 A0이랑 AN에다가 원래 이거를 분배를 해서 넣는 거죠. 0부터 원래 이 값까지, 그러니까 원래 A0까지 이렇게 A 프라임 0이랑 A 프라임 N을 넣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 선형 시간에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최대한 많이 주고 그 다음 남는 거 여기다 주고 여기 최대한 많이 이걸로 여기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주고 여긴 끝까지 줘야 되는 게 보장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끝까지 줄 수 있어야만 해가 존재하고 여기다가 왼쪽 거를 처리할 수 없으면 더 해가 안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주고 오른쪽에 남는 거 주고 왼쪽 거 처리하고 오른쪽에 남는 거 줘서 이 남는 게 여기 끝까지 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서 못 준 게 없고 그리고 끝까지 가면서 이 마지막 거에 남은 것만큼 다 공급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게 yes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이 A 프라임 제로를 어떻게 정하냐? 그러니까 처음 여기랑 맨 앞이랑 맨 뒤에 어떻게 분배를 하냐를 어떻게 정하냐? 라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 이 분배로 인해서 어떤 오답들이 존재하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앞에 너무 많이 공급을 해버린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A0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가 뭐 하이라고 합시다. 여기 M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M이고 여기가 0이에요. 우린 여기 이 사이에 있는 어떤 값에서 답이 존재한다라는 걸 구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가다가 멈췄어요. 가다가 멈췄으면 그거는 우리가 더 공급을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더 공급을 하고 시작했으면 여기 지금 공급한 것보다 더 공급을 하고 시작했으면 그것보다 더 많이 줬을 때 중간에 안 멈출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못 그러니까 끝까지 왔는데 여기 공급을 다 못했다. 그럼 일단은 여기 이만큼 준 걸로 여기까지 올 수는 있었다는 건 보장한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는 더 적은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출력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원하는 답이 이 범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끝까지 갔는데 답 모자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해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끝까지 갔는데 더 줘야 되는 경우는 플러스 1을 출력해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적게 줘야 되니까죠. 그러니까 앞에 더 적게 줬으면 여기까지 남았을지도 모르니까. 반대로 중간에 멈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더 줬으면 여기 더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물론 중간에 이 맨 앞에 준 거랑 상관없이 뭐 어쨌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아웃풋만 가지고 이게 되나 안 돼, 이게 답이 이거보다 큰 곳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보다 작은 곳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어떤 적당한 지점을 찍어서 적당한 지점을 찍어서 마이너스 그 플러스 1이 나오면 이쪽 반을 날리고요.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이쪽 반을 날리고요. 아니면 만약에 0이 나오면 여기가 답이에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그러니까 바이너리 서치로 이렇게 그 원형을 분해한 게 그 로그 n번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a0번이죠. a0는 그 여기서 10의 9제곱까지니까 그러니까 a0 곱하기 n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로그 a0가 10의 9제곱 정도면 대충 뭐 30 정도 되잖아요. 근데 n은 한 100만 되니까 시간 안에 대충 나오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이너리 서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를 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 다 좁혔는데, 그러니까 위랑 아래를 다 좁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거죠. 이 결과를 가지고 yes, no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 A, B 배열을 받아놓고, 그리고 이 바이너리 서치 부분을 일단 메인에다가 구현을 해놓고 그 한 번 돌아가서 체크를 하는 걸 저 위에다 구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A랑 B를 카피를 해서, 그러니까 원래 배열을 카피를 해서, 뭐 물론 이게 시간이 좀 모자라면 카피를 안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좀 시간이 충분해 보이니까 그냥 카피 하는 배열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카피를 해서 그 A0를 쪼개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원형을 선형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에요. 어떤 임의의 값, 여기 이 answer만큼 처음 AP 0에다 분배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분배해 넣은 값의 나머지만큼 넣는 거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거 변수 결국 안 썼는데 지우고, 그래서 우리는 뒤로 가면서 그 남는 값들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맨 뒤까지 넣을 수 있느냐. 근데 중간에 만약에 그 중간에 아까 반대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근데 어떻게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더 이상 못 주게 되면은 여기 너무 적게 공급했구나. 끝까지 갔는데 그 0이면 다 공급한 거죠. 그러니까 yes죠, 답이. 그게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바이너리 서치에 각각 한 번 시행을 이렇게 함수로 구현을 해놨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바이너리 서치를 하고, 그러면 로우랑 하이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럼 다 좁혔을 때 그 값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근데 사실 여기서 체크해도 되는 거였는데, 근데 귀찮았어요. 한 번 더 한다고 뭐 큰일 생기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30번 했던 거 또 한다고 무슨 일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한 결과가 0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 이렇게 넣었을 때 답이 나온다라고 나오면 yes고, 그게 아니면 그 로우 하이 사이에서 답을 못 찾은 거니까 no를 출력하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F번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일단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플로우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이거 플로우로도 풀 수 있는 모양인데, 잠깐만. 엣지가 100, 이거 노드가 100만 개잖아. 노드가 100만 개인데 플로우로 돼? 아주 안 될 것도 아주 없지만서도, 근데 이거 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막 재분배 여러 번 발생하면 터질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은기는 어떻게 풀었다고? 그쪽 해가 좀 더 듣고 싶은데. 잠깐 좀 화장실 좀 갔다 와서.
그러니까 CI에서 공급하고 공급받고, 그러니까 그거에 상한 하한을 가지고 수렴할 때까지? 수렴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믿음? 모르겠다. 뭐 어쨌거나 결국은 이거는 원형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거니까 이 원형을 어떻게든 선형으로 바꾸면 변하지 않을 때까지? 뭔 소리야 그게? 이 원형을 선형으로 바꾸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형으로 바꾸면 오더 n에 해결이 된다는 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형으로 바꿨을 때 오더 n이 된다면 이 선형으로 바꾸는 케이스가 몇 가지나 발생할까? 그걸 바이너리 서치를 할 수 있다는 걸 또 체크하는 게 또 다음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진짜 아깝다. 좀만 더 잘했으면 오렌지인데. 뭐 언제 한번 가겠지. 아니 도대체 블루 탑에 있던 게 며칠 전인데 이제 퍼플 탑에 있다고 불평을 하면 안 되죠. 뭐 어쨌건 오늘은 그럭저럭 점수를 좀 땄네요. 2090 정도에서 2090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프리 방송은 이 정도까지 합시다. 뭔가 더 문제에 대한 질문 있으면 다시 지금 하셔도 되고요. 이게 플로우로 된다고? 난 이게 플로우라는 태그가 붙어 있는 게 더 신기한데? 이거 막 하나의 그러니까 플로우로 한다는 건 여기에 그 밀려 있는 게 쫙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하나 고치면 앞에 있는 거 10만 개 고쳐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이게 된다고? 어떻게? 나는 모르겠다. 이거 언제 나오나 답? 에토리를 아직 안 나왔네.